다음 순서로 박홍식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박홍식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자율적 IoT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엣지 환경의 IoT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개요입니다. 저희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율적 IoT 디바이스 운영 및 관리 기술은 unsupervised 딥러닝 기반으로 디바이스 클러스터링을 함으로써 아웃라이어를 검출하고 제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신뢰도를 증대시킬 수가 있고 비정상 디바이스를 검출해서 서비스에서 배제를 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클러스터 단위의 자율적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IoT 디바이스 전송 주기 제어를 통해서 IoT 디바이스의 생존성을 증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에너지 효율적인 IoT 디바이스 제어 기술입니다. 중복 또는 잘못된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데이터 예측에 의한 IoT 디바이스 전송 주기를 변경해서 IoT 디바이스의 전력 소비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비정상 상황 및 데이터 탐지 기술에서는 학습 및 예측을 통해서 실시간 이상 데이터 탐지를 해서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 상황 알림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으로서 IoT 센싱 데이터가 갖는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신뢰도입니다. 데이터 신뢰도 문제는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종단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중 40%는 겉으로만 그럴싸한 데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쓸모없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중복된 정보가 많고 유의 상태의 장치가 자동으로 반복 정성하는 메시지가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가 많습니다. 오염 물질이 센서를 뒤덮거나 손상된 센서에 의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력 소비 문제입니다. 디스포저블 IoT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배터리 소비 절감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리지디얼 배터리 레벨은 어느 정도 이하가 되게 되면은 데이터 에러 레이시 갑자기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센서 수명 증대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신뢰도 보장을 위해서라도 배터리 소비 절감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기존 유사 연구 내용도 제법 있는데 요약하면은 전반적으로 IoT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압축 및 데이터 동기화로 인해서 추가의 컴퓨팅 전력 소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방향과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스템의 기능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제 표준의 하나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로라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로서는 IoT 디바이스, 엣지 게이트웨이, 그리고 IoT 서버가 되겠습니다. 먼저 IoT 디바이스에서는 엣지 게이트웨이로부터 최적의 전송 주기 정보를 MQTT 프로토콜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IoT 디바이스는 이 최적 주기에 따라 가지고 측정된 데이터를 엣지 게이트웨이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 게이트웨이는 추론 모델, 각종 추론 모델을 이용해서 수신되는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아웃라이어 디텍션도 하고 어브노멀 비정상 상황도 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는 서버로 보내지게 되겠고요. 이 서버는 DB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습 단계에 있어서 이 서버는 각종 학습 모델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디텍션 모델이라든지 프리딕션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브노멀티 디텍션 모델이라든지 컨텍스트 어웨어 니스를 검출하는 모듈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학습된 파라미터 정보들은 나중에 엣지 게이트웨이로 전송해 줌으로써 엣지 게이트웨이는 이 학습된 AI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안한 기술의 핵심 내용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로스 레이어 최적화입니다. 일단 패킷 레벨에서 데이터 중복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물리층에서의 인터페어런스
서비스 레벨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처 압축과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멀티모달 오토 인코더를 저희들은 사용합니다. 오토 인코더를 쓰게 되면은 가운데 레이어에서 피처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이 피처를 추출을 하고 이 추출된 피처를 PCA를 이용해서 디멘전을 압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압축된 디멘전에 따라서 추출된 피처들을 매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클러스터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 엘보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엘보 메소드를 사용해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를 정하고 이 정해진 개수에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클러스터는 아웃라이어 정보들만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리딕션을 위해서 클러스터링 단위로 딥러닝을 합니다. 종전의 대부분의 기술들은 글로벌 LSTM 모델을 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로컬 LSTM 모델을 쓰게 되는데 이걸 씀으로 해서 모델 업데이트가 굉장히 신속해지고 학습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기간 중에는 글로벌 LSTM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파라미터들을 저희들이 수신하게 됩니다. 이 수신된 파라미터와 함께 클러스터의 속성을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의 LSTM 모듈을 부착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연동해서 최종 결과를 찾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기술은 저희 이 기술은 위치 특성뿐만이 아니고 시계열 특성도 동시에 고려해서 이상 데이터를 검출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벨에서의 시계열 특성만을 고려하게 되면은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위치 특성도 함께 고려해서 이상 데이터를 검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능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예측 정확도 향상입니다. 민스퀘어 에러 레벨에서 한 2배 정도의 성능 향상됨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학습 기간도 대폭 줄어듦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한 1600초 정도 걸리던 것이 저희들 방식을 쓰게 되면 한 8초 정도로 대폭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행 가능한 IoT 디바이스 개수가 증대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송 주기 제어를 통해서 즉 전송 주기를 늦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IoT 디바이스를 증대할 수가 있었고요. 몇 가지 조건을 가정하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 IoT 디바이스 수를 많은 IoT 디바이스 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소모입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서 로컬 LSTM은 배터리 생명을 한 45% 증대시킴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먼저 신뢰성이 있는 SaaS 즉 센서 에즈 서비스를 구현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포저블 센서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수명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시장 규모입니다. 내년도 IoT 세계 시장은 1조 달러가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10% 이상이 성장하는 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IoT 산업 매출액이 한 13조를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기술은 IoT 분야에서의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반 기술로서 쓰여질 수 있고 쓰여져야 되는 기술로 보여집니다. 사업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기술을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마존의 AWS를 이용해서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IoT 분야에서 AI를 올리는 분야는 아마존의 AWS가
대부분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안한 개발한 모듈들을 AWS 클라우드라든지 AWS 게이트웨이에다가 올림으로써 저희 기술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논문 및 특허 현황입니다. 관련된 논문은 전부 다 게재 완료가 되었고요. 두 번째 논문은 이미 게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온라인판으로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특허가 4개도 전부 다가 지금 특허 출원은 완료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등록 완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기술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홍식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질문 입력사항 이미 올려주셨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4번째 핵심 기술에서 위치 특성과 시계열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클러스터링을 할 때 센서는 여러 군데 존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한번 하고 클러스터링 된 센서들에 대해 센서가 제너레이션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시계열로 한번 더 그 클러스터링을 하는 이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특성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건물의 위치라든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상황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데이터 이상치 검출하는 것이 실시간 처리되는 방식인가요? 실시간인 거라면 LSTM이 아닌 다른 메소돌로지도 사용이 가능했을 텐데 LSTM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로컬 STM 그 알고리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데이터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측정을 했을 때 예상되는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 값보다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벗어나는 걸 보통 아웃라이어라고 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벗어나는지 안 하는지 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출을 하기 위해서 시계열로 달라지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개의 클러스터 내에서도 그 센서가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 환경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상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LSTM을 써가지고 시간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전제를 했지만 만약에 오프라인 모드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추후에 프로세싱하는 모드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LSTM을 안 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제 센서에서 제너레이션 되는 데이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그 상담 탭을 통해서 또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발표와 질의응답 해주신 박홍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